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자연 직무대행님. 예. 이 화면 좀 보실까요? MZ세대에게 유행하는 짤입니다.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 이거 순풍산부인과 밈인데요. 들어보신 적 없죠? 예, 모릅니다. 네, 저는 저거 딱 보니까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진술 조작은 감사원이 할게, 공소장은 검찰이 쓸래? 앞서서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대장동, 쌍방울 등 조작 기소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수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작을 했다면 통계 조작 사건과 지금 오늘 얘기된 서해 피격 사건은 여기에 감사원이 붙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 조작극이죠. 두 사건 공통점 볼까요? 첫째,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동원돼서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와 정보 보안을 위한 정무적 판단과 또 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재량적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 인사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목적이 검찰 고발에 포커싱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우회한 불법 수사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이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당연히 다른 범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 발견, 증거 수집하는 국가 형사 절차이고요. 그렇죠? 예.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 회유, 협박, 밤샘 조사 같은 이런 불법 조사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적법 절차 원칙 당연히 수사 과정에 지켜져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감사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회계 투명성 이런 거 확인하는 행정 절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검찰은 감사원의 이 포괄적인 행정조사 권한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형사 절차 제한들 사실상 우회해 갔습니다. 아주 악질적입니다.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어디 계시죠? 예. 예. 감사원의 본질적인 임무 뭔가요? 네, 답하기 싫기 전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감사원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발은 당연히 적법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맞죠? 예. 아니, 적법한 감사 없이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 예, 즉 처음부터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병화 전 사무총장과 특별조사국 일명 타이거파 아시죠? 이 타이거파는 애초부터 감사 결과 정해놓고 온갖 압박과 증거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어서 검찰에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 작년에 아까도 발표하셨는데요. 12월에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경과 종합보고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표적 감사라고 인정하셨죠? 예. 네. 당시에 얼마나 불법 압박 조사했는지 생생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회유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감사자들의 상급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을 해서 강요 압박을 하거나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 심지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을 9시 34분부터 이길 새벽 6시 9분까지 밤샘 조사를 하고 동일한 피감사자를 25회 조사했다. 그때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강압감사 피해자들이 감사 당시를 떠올리기 싫다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다면서 이 감찰 조사만서 회피했겠습니까? 당시 감사원 강압조작 감사 횟수 쭉 적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밤을 새고 새벽 3시, 4시까지 조사 이어서 하는 거 사실상 자만지우기 고문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감사한다고 부르고 야간 조사, 밤샘 조사 이렇게 인권 침해하면 누가 버텨냅니까? 원하는 진술 다 불게 되어 있죠.
디지털 증거도 선별 없이 마구잡이로 포괄적으로 갖다가 썼습니다. 이거 수사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이런 악질적인 조사가 정상적인 조사입니까? 시간 멈춰주시고요. 손종국, 윤희철, 이상훈 장문기 증인 나오셨죠?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예, 마스크 왜 쓰셨습니까? 예, 벗어주시고요. 마스크를 쓰실 생각을 합니까? 아프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야, 여기 계신 네 분 통계조작 사건 조사 진행하셨죠? 네. 지금은 강압조사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씩 대답해 보십시오. 나오십시오. 왼쪽부터 나오십시오. 지금 저기 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단문으로 답하십시오. 강압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다음 나오십시오. 윤희철입니다. 제가 단문으로 답하십시오.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했습니다. 강압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르셨습니까? 강압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다음 나오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진술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사정 불문하고 어찌됐건 뭐 당사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한번 틀게요. 지금 대답 정확히 저희 다 속기록에 청와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려고 청와대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 감사원이 원하는 건 청와대다.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의견도 묻지 않고 결론이 조작으로 간다며 소설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녹취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역할을 한 거지 무슨 그게 조작이냐. 조작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죠. 실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BH 파견, 수석 장관이었던 사람들 우리를 털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의견 묻지 않아. 그냥 조작이야. 모든 틀은 조작으로 가. 이게 당시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서로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까 그런 답변이 유지가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님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하고 가시죠. 예, 맨 왼쪽부터 말씀 줘보세요. 감사원 외교국방 1과의 손종국입니다. 저는 부동산 쪽에 현장 조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예,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습니까? 저희 감사관들은 사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 감사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피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뭘 감사하셨습니까? 윤희철입니다. 주택 통계 분야 감사했습니다. 주택 통계 분야? 예.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왜 마스크를 썼냐고요? 이 자리에 와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었냐고요? 제가 일단 사람 많은 데 있으면 보통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사람 많은 데 있으면 마스크 쓰는 사람이 감사할 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강압 조사는 없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 다음 감사관 이야기해 보세요. 예, 감사원 심사위과 이상훈입니다. 저도 주택토계 감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예, 현재 휴직 중이고 당시 주택 분야 감사했었던 장문기 감사관입니다. 예. 윤희철 감사관. 포렌식 한 거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저희 감사관들이 직접 포렌식 하는 건 아니고 포렌식은 이제 포렌식
대상기관 직원들이 그 동의를 해서 그 컴퓨터를 내면 그래서 별도로 합니다. 예. 윤희철 감사관이 포렌식하게 한 거 있냐고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포렌식하게 한 거 있냐고요? 포렌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렌식 감사하는 과정에 포렌식하게 한 거 있냐고요? 포렌식에 동의하게 한 거 있냐고요? 아 동의받아서 포렌식한 거 있습니까? 사실 위원장님 그거 저희가 탄 지가 벌써 되게 오래돼 가지고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감사관 했어요? 포렌식을 하게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포렌식은 그냥 우리 감사원 규정에 있는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동의하면 진행하는 겁니다. 예. 예. 국민 여러분, 포렌식이 검사가 포렌식 그냥 지시할 수 있습니까? 영장이 나와야 포렌식 하는 거예요. 영장이 있어야 포렌식 하는 거예요. 감사관도 마찬가지로 영장이 있어야 포렌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동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상대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포렌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 번 질의한 걸 봤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포렌식을 한다는데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무서우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통계 관련해서 여기서 어떻게 강압적인 감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다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겁니다. 우선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국정조사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사관 보니까 서해 관련해서 100 몇 번을 했더라고요. 포렌식을. 예? 검사도 그렇게 포렌식 안 하거든요. 100 몇 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데 다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정권의 수사 하명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될 의무입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네. 그러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이게 네. 자진 월북으로 국방부는 판단하십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아니 현재 입장이 뭡니까? 현재 입장은 당시의 해경 조사 결과를 중간 조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경의 결과는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원님, 그건 중간 발표는 예, 중간 발표.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한번 말씀해요. 중간 발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빚이 있다고 월북합니까? 가정 불화가 있다고 월북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대준 씨가 9월 21일,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 해상에서 실종되죠. 그래가지고 22일 날 오후 3시 반 첩보를 입수를 하죠. 그리고 오후 9시 40분에 피격당하죠. 시신이 소각되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일단 해경이 당시에 김홍희 해경청장이 수사팀으로부터는 자직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BH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라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고 자진 월북으로 수사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그리고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 구명조끼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한국에는 중국산 그 구명조끼 거기 해상에서 입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자진 월북에 반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자진 월북을 밀어붙였어요. 당시 9월 24일 오전 11시인가 그 국방부 합참의 작전참모부장 안영호 작전부장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죠. 그때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침이 뭡니까? 거기에 해안 지도선 거기에 보면은 신발이 있다, 가정 불화가 있다, 이거 해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라, 이런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해경에서 그래서 2022년 6월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경청장님, 당시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걸로 알고 예, 안 받았죠. 예. 잠깐 스탑. 그리고 저쪽에 박상원 제주해경청장님 스탑. 아니 근데 예, 거기서 네, 대답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니,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제가 박상원 해경청장님, 같은 인천 해경서장이었죠. 당시에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해경서장님이 윤성현 전 해남 무슨 청장하고 대화하면서 야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자진 원룸 입증 가능성이 없다라고 몰아가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이제 장관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어땠습니까? 장관이 아시지만 이 사건 나기 전에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이 2명이 강제 북송 사건 아시죠? 탈북 어민도 우리 국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니까 결국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 장면도 지금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그 2사람 안 가려고 막 때를 쓰죠. 그런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해가지고 끌려보내요. 남북관계에서 이랬어요. 그러면 9월 21일 날 업주는 실종됐어. 그러면 그 당시로부터 해서 9월 20일 오후 9시 40분 그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문재인 정부 뭐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이 이런 식으로 첩보까지 국방부나 뭐 국정에 다 입수했어. 그 한 사람이 망망대해서 저렇게 떠돌아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북한 해역에서 다 그를 홀드, 소위 말해서 다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는데 도대체 국방부는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했습니까? 이따 제가 이따 답변하십시오. 뭐 했습니까? 요번에 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한번 요번에 보십시오. F-15E 이글에서 무기체계 장교가 떨어집니다. 전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명은 조종선 탈출해. 무기체계 장교 결국에 이란에 거기서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구를 해가지고 36시간 만에 수송기를 파견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민 생명이라는 게 결국 파리 목숨이었다. 탈북 어민들 우리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갖다 바쳤어.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도 2020년 이날도 9월 20일부터 실종이 됐는데 9월 23일 날 오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 연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시하다가 실종된 지 9월 24일 오전에서야 11시에 전부 작전회의를 해.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국방부 문서 없애, 국정원 문서 없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자진 월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했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문 평화 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완전 핵무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북 굴종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살무소 대가리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하나도 못 지켜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완전히 파리 목숨이었다. 그래서 저는 울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부장검사님 뒤에 계시죠? 이것도 말씀하셨죠.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주인 검사였죠.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방부 장관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하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먼저 문재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을 파리 목숨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이 사건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자체 국가가 없었어요.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닌 그 사람의 공포감이 있었을 그 생명을 끝까지 그걸 추적하고 감청을 통했으면 빨리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대북통신라인에서 살려내야죠. 왜 살려내지 못했습니까? 그토록 남북관계를 중시해 왜 못 살려냈습니까? 그분이 NLL 이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측 수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미치지는 못하는 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북한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북측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초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최초 평가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조류 또 여러 가지 그 해상의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제시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그 이후에 우리 군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상황 평가를 한 이후에 이것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첩보 이런 것들을 수집됨에 따라서 월북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다시 재차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초 판단은 일부 판단은 정밀적인 과학적 근거 없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지만은 그 이후 판단은 여러 가지 부유물, 장애물 또 종합적인 판단을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월북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그 유족의 고발이 있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 회유나 협박, 조작 왜곡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희동 검사님.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진보당의 손수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상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2022년인가 싶습니다. 근데 2025년에 판결 나왔죠. 판결된 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 피격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간 것이거든요. 근데 방금 윤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뭐 자료 다 없애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정원 이 차장님 네. 기관 보고하셨을 때 그 자료 지금 국정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 가능한 예, 정보죠?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은폐를 막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폐라든지 삭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도 2022년에 주장했던 것처럼 뭐 다 없애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25년 판결에도 맞지 않고요. 현재 지금 듣고 있는 기관 보고랑도 맞지 않습니다. 네, 판결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은폐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려 지기현 재판부가 한 것인데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판결한 거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거나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범행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두 지휘 계통을 거쳐 정식으로 하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국정원, 감사원,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들을 월북을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지시한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판결을 통해서 아니라고 확인이 된 것이고요. 뭐 2년 전의 이야기를 의혹 부풀리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판결한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이 은폐를 지시하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 지금 국정원에서도 자료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확인된 거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 판단 사후적으로 왜곡해 범죄로 구성한 억지 기소인 것이 1심 판결 무죄로 이제 확인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반국가적 행위로 몰았고 비극을 이용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의 만행입니다. 이때 핵심 인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있었고요. 뉴라이트 대표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이념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님,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2022년 7월 6일에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이 고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7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라는 정황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올려주시고요. 제가 특별감사 보고서 열람한 기억으로 재구성한 자료인데요.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것이 문서가 아니라 손글씨 메모입니다. 손글씨 메모로 7월 5일 9시 30분에 대통령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에서 고발 지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고발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바로 메모를 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최혁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한 주체 확인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김규현 전 원장이 했는지. 그러니까 최혁 그 당시 감찰심의관한테 지시한 그 말씀입니다. 네네. 그거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와서 그 지시를 받은 것을 아마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는 것이 보고 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 5일에 김규현 전 원장은 이 보고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다 고발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걸 들어서 7월 6일에 원장이 최혁 검사에게 고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상황 관계가?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수사 의뢰를 보고를 했는데 네. 고발 지시가 온 겁니다. 네, 대통령이 개입해서 고발 작업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고발 지시를 받은 부산지검 특수통 출신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통 출신 검사가 처음 온 거죠. 이때 최혁 검사. 그거는 제가 좀 네, 제가 알기로는 특수통 검사가 국정원에 이렇게 온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 직후 최혁 검사가 3월 초순에 국정원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이 지시가 있고 7월 6일에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요. 6월 16일 수사 중지 발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런 것들이 사실 3월부터 윤석열 당선 이후부터 쭉 진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존경한 김동완 의원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5월 24일, 5월 26일에 있었던 NSC 회의에 법률 비서관이었던 당시 네. 지금은 주진우 의원인데요.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참가했다. 요거 확인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법률 비서관이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상은 화요일 날 안보실 1차관 주제로 네. 외교안보 통일 차관들이 실무조정 회의를 하고 목요일 날 안보장관이 직접 모여서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그에 따라서 법률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인 일이 아니죠. 지금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 그 질의 내용을 보니까 박성준 의원께서 사실관계를 아마 확인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드문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24일과 5월 26일 둘 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맞지요? 그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이 NS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회의가 아니고 이 NSC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발 작업, 이 감사 작업을 하는 회의를 이때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맞습니다. 안보 관련 차관들만 실무조정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회의에 참석자 아까 떠나셨어야 했는데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있으셔서 좀 더 계셨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면서 국방부 장관 질의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석하고자 합니다. 그 지금 중요한 역할들이 있으시고 대참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뭐냐? 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해 공무원, 그 죽은 서해 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나라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쇼를 위해서 우리의 국민, 우리의 공무원이 사망하고 있을 때 그 사망 시간 동안
구조하거나 북한과 그동안 그렇게 친하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다 알고도 이틀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수색 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서해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으라고 했더니 한 말이 뭡니까? 북한이 사과하겠냐 하면서 본인은 드론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받고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담대한 지도자라고. 좋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이때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바로 유엔 연설을 앞두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그 당시 뭐 했습니까? 북한 김정은 대변인처럼 온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북한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구걸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그리고 시신이 소각되는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졌을 경우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이 정부가 끝까지 숨기고 월북몰이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전부 다 뒤집으려고 지금 감사원에 감사한 공무원들 다 드자비하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또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1심 판결 무죄 받았다고 하는데요. 판결문 재판부 강조사항 제1페이지가 뭡니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함. 이것은 사건의 실체와 달리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증거가 제출됐느냐 안 됐느냐인 겁니다. 제가 왜 국정원의 감사를 지금 문제 삼느냐. 국정원이 지금 자료 안 내놓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까 국정원 차장님. 자 첫 번째 국정원 감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삭제 지시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여기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삭제를 지시했는데 다만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삭제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을 안 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문 다시 읽어보고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왜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 와서 또다시 조작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국정원이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내부 감찰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별 감사했죠? 예, 특별 감사했습니다. 자, 특별 감사 종료일은 10월 30일이었죠? 11월 30일. 11월 30일. 예, 예. 자, 6월부터 11월 30일. 예, 예. 그 30일. 그런데 감사가 끝나기도 전인 9월 16일에 제1심 재판부에 특별감사 결과 서둘러 제출했죠?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서둘러 제출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온 겁니다. 자, 요청이 와서 그거는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당시 피고인 박지원 피고인이 곧 재판부에 낼 게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재판부가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기간은 11월 30일인데도 재판부가 내라 그러기 때문에 9월 달에 서둘러 그럼 감사를 종료했습니까?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자, 법과 절차 따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평수 2급 감사관 그리고 이준호 1처장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니 그럼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니요. 자 그러면 박땡땡 이땡땡 다 뭡니까? 피고인 신분에 있는 박지원 노은채 피고인들의 측근들 아닙니까? 비서실장들 아닙니까? 그 당시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특별감사팀 구성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감사의 경험이 가장 많은 직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배제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의 법과 절차에 따른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 이거 답변하십시오.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해 충돌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 가장 전문성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고려를 이해 했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아니,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비서실장 한 사람, 노은채 피고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수석보좌관 출신, 이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 이 사건 감사 이후에 다 승진한 것도 맞죠? 예, 저희들 국정원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아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장 나와서 지난번 이 조작 기소 특위에 와서는 그렇게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니 불리한 것은 대답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불리해서 국정원이 이제 내부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국정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1심 재판 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서 갖다 주니까 재판부로서는 전부 다 내부 감사, 내부 여러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월북 가능성이 아까 국방부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의 흐름 이런 것으로 월북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북 몰이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것을 만행이라고 쓴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한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로 이렇게 희생된 국민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새롭게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국정원 2차장님, 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검찰이 수사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월북으로 몰고 갔다입니까? 그 저희가 특별감사를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월북으로 몰고 간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게 재판 1심이 나왔고 판결문에 월북으로 몰고 간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것으로 서욱, 서훈, 김홍희 이런 분들은 감옥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훈 감옥에 가셨습니까? 서훈 감옥에 갔습니까? 구속됐다가 예, 석방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특별감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 나와 있는 거 보셨잖아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 보셨잖아요. 자, 국방부 장관님, 그러면 이제 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한 분도 안 물어봤는데 이석이 되겠습니까? 예, 혹시 국방부 장관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으십니까? 송석준 의원은 질의 순서가 어디입니까? 예. 다다음인데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네, 한 분만 보고 가죠. 예. 네, 그러면 10분 정태우 의원 하시고 송석준 의원까지 질의하시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예.
아니 엄청난 참. 어이 아니, 정상적인 거 시혜라고 얘기하시면은 성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예? 불이익을 또 줘야 정상으로 가는 겁니까? 제발 좀 공정하고 예? 또 자꾸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요. 예. 질의하세요. 시간 자, 우리 장관님 오늘 뭐 NSC 회의에 중요한 회의가 있나 봐요. 중동 전쟁과 중동 전쟁 관련. 예,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관련해서 뭐 심각한 상황을 감지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와 북한 여러 가지 특이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무기 체계 또 새로운 무기 체계 실험하는 그런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서너 차례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럼 뭐 아주 일상적이고 아무런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다 심각한 이런 도발이죠. 더구나 지금 우리 주한미군 일부 무기 체계가 지금 다른 중동 정선으로 이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지난번에 발언을 드렸는데 미세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자산이랄지 이런 변동과 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 차질이 없게. 그 뉴스는 예. 가짜 뉴스입니다. 예, 지금 많은 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러시아 전선에서 지금 실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병력 얼마나 파견 나가 있는지 혹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한 13,500명 정도 되는데요. 누적. 아닙니다. 그 인원들은 지금 뭐 공병대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병뿐 아니라 실전 훈련에 실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전이라든가 그 전선 최전선에 나가 있잖아요. 그건 전쟁 초기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수전 부대가 같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군은 지금 실전을 통해서 최신 무기에도 익숙해져 있고 다양한 지금 전술 전략을 지금 좀 실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어떻게 안보 체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 지상, 해상, 공중에서 연합 방위 자산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대비태세에 완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비태세 완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부는 또 병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무기 체계가 운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기무사 지금 좀 이름이 뭐죠? 방첩사입니다. 방첩사에 지금 정상 기능 작동되고 있습니까? 방첩사는 지금까지 5.16 군사정변, 5.17 전군 계엄 확대, 5.18, 12.3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변곡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모멘텀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멘텀을 갖는데 더 강해져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유사시에 군의 어떤 군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대 아닙니까? 의원님 오늘 지금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결국은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서해공무원 사건 지금 그 자진월북으로 지금 우리 장관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해경의 중간 발표가 보면은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 22년 5월 10일 정권 교체 이후에 22년 6월 달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번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번복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번복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 특위의 중요성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왜 번복이 됐나? 이 점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고의로. 가지고 그럼 지금 장관님은 바로 이 자진월북 문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고의로 그게 조작 또 다시 사건이 왜곡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SI 정보, 한미연합자산 또 과학적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관계자들을 다 이제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돼 있어요?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해경청장님,
여러 가지 그 당시 자세한 상황 정보 갖고 계시죠?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명백한 이런 사건 왜곡이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경찰청은 국방부 자료하고 당시 정황 증거를 수집해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고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한 수사에 대해서 자 우리 아까 담당 검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아까 누구셨죠? 이동 검사님. 예. 그 지금 여기서는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수사 검사의 조작 기소다. 뭐 이렇게 좀 아예 결론 내리고 좀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본인의 입장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희 단계에서는 뭐 유족의 고발을 받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어업 감시 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하고 사체가 소각되었는데 그 이틀 후에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틀 만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경 직원들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조작이라는 게 벌써 객관적인 상황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우리 장관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명예, 국민의 생명, 더구나 지금 해수부 장관님 계시지만 동료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분명히 그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분이 실종됐다는 걸 일찍 감지를 했잖아요. 예? 22일 날 그 첩보 확인을 22일 날 3시 31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후에 22일 날 실종 신고 접수됐고 22일 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분의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역이 NLL 이북의 북쪽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이 닿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하는 그런 시도 와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2020년 9월 29일 날 해경 중간 발표를 보면은 북측 해에서 발견된 것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북측에서 월북 의사가 표방을 정황을 확인했고 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을 잘 파악을 했다. 이것이 지금 또 그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실종자가 월북된 걸 판단한 것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왜 그 사살을 하고 소해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아군 거기 적대적 의도로 넘어간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소해를 시켰을까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제가 그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국방부에서 자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의 모든 것이 다 소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을 포함해서 여기서 의결되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거 장관님 지금도 본인도 안타깝고
의원님, 군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모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NLL 2부에 있어가지고 예. 우리의 손길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성석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만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진상에 집중을 합시다. 예.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동 검사, 예. 그 수사하는 와중에 그분은 왜 그렇게 NLL 북방 한계선 위에 예. 가 계신 게 된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그 부분이 항소심 중에 있어서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 이대준 씨가 저희가 그 확보한 증거로는 고 이대준 씨가 9월 22일에 사망하셨는데 18일에 그 8살 된 딸과 통화를 하면서 24일에 선물을 사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가겠다, 그런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왜 북방 한계선 위에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 왜 북방 한계선 위에 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첩보도 수집하고 예. SI도 수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취지는 고의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고의로 누가 넘어갔다고 하겠어요. 지금 자진 그러니까 고의로 지금 상황에서 예. 왜 거기에 그렇게 됐는지, 뭐 실수인지, 그러니까 어떻든, 그리고 그 구명조끼나 이런 건 입고 있었다 그러셨었나요 그때? 구명조끼는 예. 그 무궁화호에 구명조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것이 구명조끼에 중국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궁화호의 구명조끼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확인됩니다.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예. 중국 걸 입고 있었다고, 입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무궁화호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건 아니고 예. 떨어진 다음에 헤엄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예. 그리고 북방 한계선 북쪽에서 발견되었고. 예, 위원장님이 아까 물으신 거 답변 드리면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실족을 해서 표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족으로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게 형님 되시는 분이 어쨌든 고발했다고 했고, 예, 국정원 고발도 같이 들어왔습니까? 국정원에서 고발한 것은 국정원 내 자료 파기에 대해서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같이 고발 들어왔죠? 자료 파기에 대해서만 들어왔고, 이 월북 발표에 대해서 국정원 내 자료가 삭제되었다, 이걸로 고발 들어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정원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건 언제 들어왔습니까? 유족 고발이 먼저 있었고. 유족 고발은 언제쯤 있었습니까? 제가 7월 4일에 부임했는데 그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국정원 고발은 7월 6일이고. 예, 7월 6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7월 6일 날 고발이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고발은 7월 6일 있었고, 예. 유족 고발은 그 전에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예. 들어가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여야 간사님들도 잠깐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요. 국방부 장관께서 지금 이석을 하셨고, 잠깐만. 누구한테? 국방부 장관 가셨잖아요. 자꾸 한 발씩 늦고 그래. 또 자꾸 위원장한테 떠넘기고 그래요. 왜 자꾸. 김영동 의원은 법사위원들보다 더해. 떠넘기고. 아까도 와서 질의하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안 나타나시다가 조금 전에 두 분이
아니 두 분이 저희 서로 교환하셨잖아요. 잠깐 정의하자고. 내가 볼 때 봤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 이석을 하셔서 그 국방부 차관이 대참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차관이 지금 상임위 법안 소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시 반까지는 와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이 원래 5시 내지 5시 반까지는 오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세요. 시간도. 자, 그러면 5시 25분? 얼마? 자, 그러면 우선 5시 20분에 다시 속기하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차관이 오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5시 2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 정지한 채 김도환 대전지검 검사장님 저기 나와 주실래요? 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첫 페이지. 슬라이드 보여주셔요. 첫 페이지. 왜 안 넘어가나요? 보셔야 되는데. 첫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아니, 여기 말고 첫 페이지. 질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질의 순서를. 예. 예, 정인. 이 지금 보도자료 보이죠? 예. 예, 대전지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4년 3월 14일 예. 국가통계 조작사건 수사 결과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 대전지검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게 2025년 7월 16일 첫 번째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변동률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수정이다. 예. 맞나요? 예. 근데 정확히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네, 뭐 정정이나 변경이나.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보도자료 때 명백하게 조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수정이라고 바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일부러 언론 걸 인용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고 조작을 수정으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죠? 내용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따지자 하는 거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게 검사 측에서 주장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 이 관여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인데 2025년 11월 12일 날 재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가중치의 임의 적용, 통계 조작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삭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인가요? 예, 저렇게 공판 검사가 발언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취지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저렇게 하겠다, 삭제하겠다, 여하튼간에 삭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증인에 대해서 네. 저 부분 그 사건에 그 재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건의 증인한테 제시하는 하는 과정에서 증인한테는 저 부분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여하튼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은 삭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밝혔잖아요. 예, 저 부분은 증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견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대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전체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판 과정이니까. 근데 여하튼 조작을 수정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 이거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그런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정당성이 상당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 검사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부분이고요. 그 조작이라는 단어는 구성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로 좀 평가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보도 자료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그걸 판단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보도 자료가 이미 나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검찰이 이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감사원의 표적 강압 감사가 있고, 그 다음 그걸 받아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로 가고, 이런 것이 이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찰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스토리는 감사원이 짜고 결국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봤더니, 감사원 운영세신 TF 발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감사 기간이 252일인데 지금 이 건은 932일이 걸렸어요. 3.7배의 기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청와대와 관련해서 행정관들이 변동률 조작에 정책실장이 전혀 관여된 게 없는데 두 사람을 이 변동률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를 수사 요청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 나중에 감사원 운영세신 TF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제가 인용한 거는. 그 다음에 감사원의 표적 강압 감사와 관련해서 아까 인용됐습니다만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을 오전 9시에 34분에 데려와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 9분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장 잠깐만요. 정지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봐라. 통계 업무가 날아가면은 구조조정을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협박성 용어를 통해 가지고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게 마찬가지로 감사원 운영세신 TF에 나오는 보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감사원이 짜깁기 카톡을 전골해서 예를 들면은 경제수석 이호성의 발언을 의하면은 이 쟁점이 됐던 게 주간 이 고용 동향이라는 이 통계였는데 이것을 경제수석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이 통계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해가지고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의 아까 검사의 그 공소장 변경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철저하게 좀 조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원에 타이거파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감사원 타이거파에서 이런 이 강압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진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아까 그 보고했듯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나 형사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TF에서 이 통계 관련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과 검찰총장 중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에서 봤을 때는 이 통계감사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압감사 이런 표적감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3,000쪽의 증거서류, 그 다음에 약 175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5명이 약 2달 반 동안 확인한 결과가 저기 나와 있는 거고요. 저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인 직원을 아침 9시부터 그 다음 이길 새벽 6시까지 그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6시 넘으면 이제 시간의 조사 동의를 받고, 9시 넘으면 또 계속 조사 동의를 받고,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조사 요청서 동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3차례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는 어긴 게 없습니다. 다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게 강압감사를 보여준다. 어머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얘기도 우리 감사관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 피감자가 먼저 우리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우리 감사자가 어머니 생각해서 답변 잘해 이게 아니고 본인이 가져온 의견서에 첨부된 내용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어머니를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본인이 가져온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낱낱이 저에게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제 우리 감사를 받았던 분들한테 그러면 강압을 느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려고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감사원 사람 상대하기 싫다, 재판 중이다 한 이유로 거의 다 거부를 했습니다. 15명을 접촉했는데 8분이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저런 사항이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저런 그 발언 정도 문서에 남아있다는 것만 갖고 저희가 징계를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정말 강압을 느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거잖아요. 포렌식이 대표적이죠. 포렌식은 검찰에서는 영장을 가지고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걸 할 때 본인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사무총장 말씀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거 동의해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안 국에 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징계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바로 잡는데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양상으로 보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조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스스로 예. 자기 방어 권리를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행태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반드시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하는 거예요. 예. 예. 예,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성실하게 공소유지에 임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감사한다고 불러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육아휴직인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라 그랬나요? 그 직원이. 네. 예.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때 감사할 때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타이거파 유병호입니까?
네, 당신은 유병호. 타이거파 유병호가 그런 감사를 아주 강압적으로 했고, 그리고 관저 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전부 다 관련자들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관저에 자격이 없는 21g 등에게 공사를 맡기고 감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그 관계자들 김호진 등 구속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때. 타이거파 유병호. 그리고 또 승진시키고. 이거 보니까 육아휴직인 사람을 아침 9시에 불러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있으면 그게 감사 기술이 있는 겁니까? 그게 타이거파만 이름이 타이거파지? 그게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면 그날로 끝내주고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이거 제가요 치안본부에 3일 있는데 사회주의자라고 도장 찍으라 그러더라고. 제가 사회주의자라고 도장 찍었어요. 3일 거기다 데리고 있으면 이렇게 찍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바꾸셔야죠. 동의받았다고? 서해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보니까 157번을 포렌식 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포렌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의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거듭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잘 정리해 주세요. 예. 누적 감사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